안녕하세요. 설전 DJ입니다. 이번 시간은 CAT 2급 자격증에 대한 11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준비한 도면이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입니다. 저번 시간인 10번째 시간에 준비한 도면보다는 조금 더 단순해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 준비한 도면은 원형이라는 형태가 경사진면에서 표현이 된다 그러면 그리는 방식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총 4개에 대한 도면을 준비를 했는데 4개에 대한 도면은 하나에 대한 모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형에 대한 이 형태에 대한 한 가지의 형태를 정면도를 어떤 기준으로 두는지에 따라서 총 4가지에 대한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면 예제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있죠.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자료들을 공유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 중에서 이제 CAT 2급에 대한 글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CAT 2급에 대한 글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번 시간에 11강이죠. 그래서 11강에 대한 글을 또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 예제들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에 대한 도면을 정면도를 어떤 기준으로 두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저번 시간까지 그려본 도면 예제들은 수직 또는 수평하는 부분에서 이제 원형에 대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쵸? 홀이라는 구멍 형태로 그쵸?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경사면에 경사진 부분에 원에 대한 형태가 표현되어 있죠.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런 경사진 면 있죠. 자, 이렇게 경사진 면이 있습니다. 경사진 면에 이런 원에 대한 형태로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거죠. 등각토상도로 보니까 다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쵸? 실제로 우측면도에서 봤을 때는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쵸? 정면도에서 봤을 때는요, 원에 대한, 그쵸? 원의 12시와 6시 방향의 4분점을 왼쪽으로, 그쵸?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서, 그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면도에는 히든선에 대한, 그쵸? 히든선에 대한 형태만 보이는 거고요. 그쵸? 하지만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요, 이 경사진 면이 위에서 봤을 때는요, 원에 대한 형태가 타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측면도와는 형상이 다르죠.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형태의 원이라면 평면도 같은 경우는 타원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원형에 대한 형태가 기울어진 면에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 타원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타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형태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형태는 간단합니다.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바닥면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거리를 두고 경사가 져 있지만은 뒤쪽 같은 경우 그렇죠? 바닥면에서 기울어진 선으로 그렇죠? 이렇게 면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면도와 우측면도의 치수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면도를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면도의 치수를 보면요. 자, 아래쪽에 선에 대한 길이가 150mm입니다. 그쵸? 150에 대한 선을 그려서 위쪽으로 그쵸? 91mm의 높이가 있고요. 76mm에 대한 높이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어있는 치수에 대한 높이가 얼마죠? 15mm입니다. 그쵸? 그래서 라인으로요.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150mm의 선과 15mm의 선을 우선 그리도록 할게요. L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그쵸? 마우스를 오른쪽 옮기고 직교 모드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15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위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요, 1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ESC. 그쵸? 자, 그런 다음 자, 각이 져 있는 부분 있죠. 57도에 대한 기울어진 각도도 있고요. 그쵸? 120도에 대한 각도도 있습니다. 57도에 대한
각도는 어떻게 그리면 되죠? 왼쪽에 그렇죠. 선에 대한 끝 지점에서 선을 그려서 그렇죠. 선을 수직하게 그려서 이 각도만큼 그렇죠. 90도에서 57을 빼면 얼마죠? 33도입니다. 그렇죠. 33도만큼 회전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렇죠. 또는 이 선에 대한 이 선을 로테이트 명령어로 복사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그렇죠. 57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0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그렇죠.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가상에 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120도죠. 그렇게 되면 억각으로 따진다면 이쪽도 120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120도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얼마일까요? 이 각도. 이 각과 이 각이 동일하겠죠? 60도라는 거죠. 그렇죠? 60도입니다. 그렇죠? 또는 선을 이렇게 수직하게 있다 그러면 이 각은 얼마일까요? 120에서 90도를 빼면 30도겠죠. 30도만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 지점에 대한 끝 지점에서 선을 하나 그리고 로테이트 명령어 있죠.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자 선택하고 엔터 클릭, 아래쪽에 끝점을 클릭 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하면 되죠. 그래서 양수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3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왼쪽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왼쪽에 57도 같은 경우는 이 선을 로테이트 명령어의 복사라는 옵션으로 57도만큼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자 선택하고 엔터 클릭, 왼쪽에 끝점 클릭 후에 그렇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57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60도 그렇죠? 실제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요 120도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이제 아래쪽에 수평한 선에서 위쪽으로 91m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91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래쪽의 선을 선택해서 위쪽으로 클릭. 그런 다음 트림 명령어로 지워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면도는 완성이 되었죠. 그런 다음 우측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죠? 우측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 라인 명령어로 아래쪽에 끝 지점을 클릭 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선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X라인, XL 입력하고 엔터 클릭, A 입력하고 엔터 클릭,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으로 클릭을 하고요. 그런 다음 폭에 대한 그쵸 거리값이 얼마죠? 108mm죠. 그쵸? 이 거리값이 그쵸? 이 거리에 대한 선에 대한 거리값이 108mm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평면도에서도 이렇게 아래 위에 대한 거리값이 108mm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108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오른쪽에 이 수직한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클릭. 그쵸? 그리고 위쪽에 대한 선도 아래쪽으로 옵셋을 해도 됩니다. 그쵸? 하지만 이렇게 대각선의 45도에 대한 선을 이용해서 계속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끝점에 대한 지점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그리고요. 그쵸? 그런 다음 이렇게 우선은 나머지에 기울어진 선들은 지워버립니다. 그쵸? 그런 다음 정면도에서 그쵸? 정면도의 제일 위쪽에 대한 선에서 그쵸? 이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면 되죠. 그쵸? 그리고 정면도의 왼쪽에 이 끝 지점 또는 이 선에 대한 양끝점 그쵸? 또는 이 조그만한 이 높이에 대한 선에서 위쪽으로 그쵸? 위쪽으로 이렇게 선을 이어서 그리면 됩니다. 그쵸? 수직한 지점에서 클릭을 해야 되겠죠. 클릭. 그런 다음 트림 명령어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 이제 우측면도에서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쵸?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형태가 우측면도에 표현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선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평면도 같은 경우는요. 자, 당연히 이 부분도 경사진면에 대한 부분도 위에서 봤을 때는 보이겠죠. 그렇죠? 이 면들입니다. 이 선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이렇게 끝 지점에서 오른쪽에 직교점 또는 벗어나게끔 그린 후에 트림 명령으로 지우면 되죠. 위쪽에도 동일하게 평면도로 해서 이렇게 직교점에서 선을 이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우측면도에, 그렇죠? 우측면도에서 54mm, 그렇죠? 세로선의 왼쪽의 세로선에서 오른쪽으로 54, 그리고 바닥에서, 그렇죠? 바닥의 평행선에서 위쪽으로 52mm인 위치에 52파에 대한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54 입력하고 엔터 클릭, 왼쪽에 수직한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클릭, ESC, 다시 엔터 클릭, 이번엔 52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래쪽에 선을 선택하고요, 위쪽으로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52mm와 그쵸? 53mm에 대한 위치에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런 다음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교차점 있죠, 그쵸? 또는 수평선의 중간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중간점을 클릭 후에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52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52파에 대한 원이 그려지는 거죠. 자, 여기서 원형에서, 그쵸? 원에 대한 형태에서 중심선이 어떻습니까? 바깥쪽으로 다 돌출이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비슷하게 원을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그쵸? 3mm만큼 옵셋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림 명령으로요,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원은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런 다음 이 원에서 12시와 6시의 4분점은 왼쪽에 대한 또는 오른쪽, 그쵸? 좌측과 우측으로 그리면 된다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원의 4분점을 이용해서요, 왼쪽으로 이렇게 선들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 트림 명령으로 지워버리고요. 이 선들은 어떻죠? 숨어있는 선입니다. 그쵸? 그래서 히든 선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쵸? 사다리꼴 형태의 물체의, 그쵸? 중앙에 원이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숨은 선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중심선에 대한 수평선의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그쵸?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매치 플롯 있죠? M에 입력하고 엔터 클릭 후에 자, 이렇게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트림 명령으로 지웁니다. 그런 다음 스트레치 명령으로요, 또는 랜선 선정문 명령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3mm만큼 이렇게 연장을 할게요. 그렇죠? 그럼 되겠죠. 그러면은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평면도의 원에 대한 형태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죠? 경사진면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봤을 때는요, 타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등각두상도에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요, 경사진면 때문에 원에 대한 형태가 타원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정면도에서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 평면도 같은 경우는요, 반듯한 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위쪽에서 아래쪽이 아닌 우측 또는 좌측에서 이렇게 원에 대한 형태가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도에서는요, 원에 대한 형태가 똑바로 보이는 거고요. 평면도에서는 이렇게 타원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개에 대한 형태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울어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타원의 형태가 눈으로 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집에 있는 컵 있죠? 컵을 기울어지게 한번 입구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둥근 원의 형태가 타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를 이제 그려볼 텐데, 평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타원에 대한 중심만 잘 지정을 한다 그러면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면도의 이 원에 대한 중심점 있죠. 중심점에서 그쵸?
위쪽으로 그리는 거죠. 또는 이 세로선의 중심선의 끝점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그려서 평면도 방향으로 그쵸? 수평하게 선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에 대한, 원의 중심에 대한 부분이 한 곳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정면도 있죠. 정면도에서 이 선, 기울어진 선과 이 중심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 있죠. 이 교차점이 원에 대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렇게 끝 지점에서 선을 이쪽으로 그립니다. 그런 다음 이 끝 지점에서 왼쪽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러면 이 선이 타원에 대한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라인 명령으로요. 이 선과 이 중심선이 만나는 교차점 있죠. 자, 이 지점을 클릭 후에 위쪽으로 선을 그립니다. 수직한 지점 또는 지나쳐도 상관없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수직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명령을 종료하고요. 트림 명령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자, 그런 다음 타원에 대한, 타원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뭐 장축이든 단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두 지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면도에 이제 3시와, 그렇죠? 3시와 9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위쪽, 아래쪽에 대한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측면도의 3시 방향 또는 9시 방향에 대한 거리값, 중심선에서, 수직한 중심선에서 거리값은 동일하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지점에서 한 지점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라인 명령으로요. 자, 예를 들어 제가 9시에 대한 4분점에 대한 부분을 위쪽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라인 명령으로 이 끝 지점에서요. 왼쪽에 이 아래쪽에서 올라온 이 타원에 대한 중심을 알려주는 이 선에서 직교점에서 클릭을 하든지 지나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돼요. ESC. 그런 다음 자, 이 수평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래 위에 대한, 그렇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지점 또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 대한 부분을 위쪽으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리값을 한번 측정해 보면요, 동일하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중심선과, 그렇죠? 중심선과 이 기울어진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위아래에 있는 이 구멍이 시작되는 지점은 거리값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 또는 아래쪽에 대한 한쪽 끝점에 대한 지점을 위쪽으로 올리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래쪽에 이 끝 지점에서요, 또는 교차점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 선에 대한 지점들이 이제 중심선입니다. 그렇죠? 중심을 알려주는 선이죠. 자, 그래서 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타원에 대한 형태를 그리면 되죠. 자, 어떻게? E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옵션 중에 중심이라는 게 있죠. 중심이라는 옵션이 있죠. 가로 C. 그래서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는 거예요.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는 이 끝 지점에서 클릭 후에요. 축의 끝점을 지정하라죠. 그래서 오른쪽 또는 왼쪽에 대한 이 직교점에 대한 또는 끝점, 그렇죠? 이런 지점을 클릭하고요. 그런 다음 한쪽에 반대편에 대한 지정하지 않았던 나머지에 대한 이 지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습니까? 타원이 그려지는 거죠. 기울어진 면에서 구멍이 생겼다 그러면 평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편에 대한 선을 이어서 한번 검증을 해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위치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일치하죠. 그렇죠? 위쪽에 대한 끝 지점에서 위쪽으로 선을 이으니까 어떻습니까? 위치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트림 명령으로 지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워지죠?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타원에 대한 형태가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extend 명령 있죠. ex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타원을 선택 후에 이렇게 연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트림 명령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치 명령어 또는 렌슨 있죠. LEN 입력하고 엔터 클릭, D 입력하고 엔터 클릭, 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늘리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쵸? 하지만 자, 왼쪽에도 타원이 있습니다. 그쵸? 도면 예제에 보면은 왼쪽에도 이렇게 타원 있죠. 자, 이 타원은 이 경사지면에서, 그쵸? 이 경사지면에서 자, 만나는 이 지점이 어떻습니까? 타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오른쪽에도 동일한 하나의 원이기 때문에, 그쵸? 원이죠. 원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대한 지점에서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하게 그냥 동일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그렸던 이 방법과 동일하게 선들을 이렇게 올려서, 그렇죠? 이렇게 올려서 그리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울어진 선에 대한 이 45도의 선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원에 대한 형태를 하나 그렸죠. 타원에 대한 형태를 그렸기 때문에 자, 이 원에 대한 12시와 6시에 대한 거리, 위치가 이 오른쪽에 이 위치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 12시와 6시에 대한 이 선, 타원에 대한 위치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선을 그려도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라인 명령으로요. 자, 이렇게 선을 12시와 6시 방향의 타원에 대한 지점에서 왼쪽으로 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으로 좀 그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 기울어진 선과 이 중심선이 만나는 이 위치에서 클릭해서 위쪽으로 중심선까지 이렇게 직교점에서 클릭. 그런 다음 라인 명령으로 이 히든 선 있죠, 그쵸? 위쪽 또는 아래쪽에서, 그쵸? 클릭해서 위쪽으로 클릭. 그리고 EL 입력하고 엔터 클릭, C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그 지점에서 중심이 되죠. 클릭 후에 오른쪽의 끝점 클릭하고 아래쪽의 끝점 클릭. 아래쪽의 직교점에 대한 지점에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트림 명령으로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자, 지워버리고요. 스탠드 명령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은 어떻게 될까요? 히든 선입니다. 그렇죠?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매치 플러그로 히든 선을 만들어 버리고요. LE 입력하고 엔터 클릭, D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좀 전에 3mm만큼 그렇죠? 증분을 했죠. 그래서 3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터 클릭. 클릭. M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중심선을 이렇게 매치 플러그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로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타원은 조금씩 틀립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거는 색깔을 좀 바꿔 놓을게요. 자, 어떻습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그쵸? 오른쪽이 좀 더 타원이 길쭉한 느낌입니다. 그쵸? 왜냐면 기울어진 각이 위에서 봤을 때는 더 급격하게, 그쵸? 가파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가파르기 때문에 이 타원의 짧은 축에 대한 거리값이 좀 더 좁다는 거죠. 하지만 왼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의 이 각도보다는 좀 더 완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화면에 보이는 도면 예제를 그려봤는데, 이 도면 예제를 그리면서, 그쵸? 원형에 대한 형태가 타원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실제로 이 원에 대한 형태가 타원으로 표현되는 이런 형태가요. CAT 2급과 ATC 2급의 기출 문제에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에서 이런 타원에 대한 형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원에 대한 중심점을 쉽게 찾는다면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면 예제 있죠. 도면 예제를 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셔서 머릿속에 이 모형을 그리면서 그쵸? 정면도와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른 도면 예제를 가져와서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